45살 자가 아파트 없으면 망한 인생인 걸까요? 회사 근처 동네를 돌며 2년마다 이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출 끼고 산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올랐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주곤 했는데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집으로 돌아와 전세 계약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2년 후면 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이라 의리로 버틴 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월급은 400만 원 안 됩니다. 대기업 신입사원과 비슷한 액수라고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아이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식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저를 위해 쓴 돈은 정말 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1년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저축은 매달 20만 원씩 했습니다. 10년을 모아도 2,400만 원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는 전세금만 3억입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제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개를 저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들은 10년 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2억이던 아파트가 지금은 5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3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10년 동안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고 전세에서 다시 전세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사 비용만 해도 매번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6번 이사를 했으니 1200만 원을 쓴 셈입니다. 친구는 3억을 벌었고 저는 이사 비용으로 1200만 원 가까이 날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4명이의 집 하나 없이 중년이 됐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친구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친구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살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맞췄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세로 사는 빌라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아파트로 이사 가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다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자기만 빌라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그냥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라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일했는데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매달 50만 원씩 들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토요일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검진은 3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기본검진만 받았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45세 이상 직원 중 희망자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직금에 추가로 1년치 급여를 준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소형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가면 매매가 가능한 곳도 있었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창업을 하려 해도 인테리어와 초기 설비를 갖추려면 1억이 필요했습니다. 자영업자의 90%가 1년 이내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틸 것인가? 아내는 제 선택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억으로 10년을 버티려면 매달 생활비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 아내가 일을 나가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다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인생이다.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부동산에 다시 가봤습니다. 혹시 제 형편에 맞는 집이 있나 해서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 조건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한 채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5년을 살았는데 제 명의의 집 하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집이 없어도 우리 가족 큰 병 없이 건강하지 않냐며 이걸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감의 문제였고 미래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만은 하지 않을 겁니다. 45살이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집이 없어도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찾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믿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옥 같아도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없다고 해서 망한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 뿐입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45살까지 2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지만 자가 아파트 하나 없는 중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집값이 올라 3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는데 사연의 주인공은 이사비로 2천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살이 늦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망한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든 인생일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패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45살도 55살도 새로운 시작에는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견디며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